안녕하세요. 주정면입니다. 오늘부터 오라클 SQL 튜닝 그리고 서버 튜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를 볼까요? 예. 자, 우선 이 교재의 12페이지를 보시면 목차 부분이 나오죠. 예. 자, 이 교재는 전체 1장부터 15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튜닝의 개념과 개요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튜닝 잘 하시려면 튜닝에 대한 개념과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잘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는 튜닝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죠. 자,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 교재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는데 SQL 튜닝과 서버 튜닝 중에 4장부터 11장까지는 SQL 튜닝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소개될 것이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서버 튜닝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가장 중점 두었던 것은 바로 실습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이 많이 있지만 튜닝은 실습이 참 중요합니다. 이론만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이 튜닝은 실제 환경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특징은 여러분들이 모든 실습과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실습을 통해서 또 설명을 실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튜닝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설명도 요구되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역시 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실습을 하셔서 그 실습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보기 전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오라클 성능 튜닝 로드맵이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론을 통해서 배운 튜닝 기법들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튜닝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잘 되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튜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환경에 접근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튜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법과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과 기법을 내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적용해서 그러한 결과를 참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튜닝은 많은 기법과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튜닝 기법과 방법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셀렉트문을 처리하는 과정과 DML문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로 이 튜닝 로드맵을 따라가 보시면 왜 성능이 저하되는지 또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만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쉽게 판단하고 또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튜닝 로드맵을 튜닝 메소로지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튜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튜닝 메소드, 튜닝 기법들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런 튜닝 기법들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도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튜닝 메소로지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튜닝 메소로지에 대해서는 이 교재 2장에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소개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튜닝의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튜닝을 잘 하시려면 데이터베이스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떨어졌다? 어떻게 개선해야지? 막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이어져와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관리 기법은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된 기술이 아니죠. 1, 2년 된 기술이 아니죠. 벌써 30년 된, 즉 1970년대부터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태동되기 시작했죠.
이러던 것이 1980년대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상용화되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또는 MS에서 또는 인포믹스나 사이비스나 아이비엠과 같은 회사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판매하게 됐던 시기, 바로 이 시기가 80년도 중반 이후입니다. 자, 국내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는 제품들이 보급화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91년도, 92년도, 93년도 바로 이 시기가 국내에 처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소개되고 정보 시스템에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법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자, 지금 2003년도죠? 예. 2003년도,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국내에는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동안의 10년, 9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03년도 초반, 지금까지 10년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법을 통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랬다면 지금부터 2000년도 지금 초반부터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만들어왔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느냐가 사용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는 시기, 바로 2000년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보다 많이 저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왜 튜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요구될 수밖에 없는지, 그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기업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들이 어떤 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고 구축하게 되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 그렇습니다. 결과물 위주의 개발 기법과 개발 기간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이 교재를 참조하시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개발자이시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또는 시스템 분석 설계자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해 왔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보면 사용자가 원하는 아웃풋, 사용자가 원하는 산출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내가 작성하는 SQL 문장은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문장을 작성하는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코딩하게 되죠. 프로그램을 코딩하면서 어떻게 문장을 작성해야 더 빠르게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더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작성해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원인은 바로 개발 기간과 관련이 있죠. 항상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다 보면 개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를 원인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인 원론을 보게 되면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고객을 안심시킬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발은 결국 나중에, 즉 개발이 완료되고 난 다음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들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충분한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보다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충분하지 못한 비용입니다. 요즘에는 아주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SI 업체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죠. 자, 이런 충분한 비용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렇습니다. 충분한 설계가 되지 못하고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지 못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 좋은 재질의 원재료를 써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가격에 맞는 좋지 못한 부품, 그 가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기대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용은 결국 성능을 저하시키는 두 번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자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력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한 3, 4년, 4, 5년 전만 해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분석 설계하는 사용자나 또는 개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어떤 특징과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시스템을 분석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 설계는 파일 시스템 형태로 설계를 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스트럭처 언어라고 하는 SQL 문법을 쓰고 있는데 프로그래밍 코딩은 C나 코블이나 이런 포트란과 같은 3젤 언어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다.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SQL 언어는 SQL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적절하지 못한 하드웨어와 적절하지 못한 DBMS의 도입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많은 비용으로 많은 금액으로 좋은 시스템,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다.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꼭 좋은 성능이 기대된다고 볼 수는 없죠. 불필요하게 좋은 하드웨어, 불필요하게 좋은 DBMS, 맞지 않는 DBMS를 쓴다면 좋은 성능이 기대될 수는 있겠지만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용을 아끼려고 적절하지 못한 하드웨어, 적절하지 못한 DBMS를 도입한다면 비용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또한 성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적절하지 못한 하드웨어와 DBMS의 도입은 결국 성능을 저하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제품, 좋은 기능을 발휘될 수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신감이 거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능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다섯 가지 원인들은 기업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다음 페이지. 좋은 성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시스템의 설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용하게 되는, 내가 분석 설계하게 될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면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과 단점들을 잘 이해하셔서 적절한 설계, 좋은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첫 번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석 설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가 쓴다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많은 경험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석 설계자가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한다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설계가 잘 되었다고 해서 좋은 성능이 기대된다 라고 볼 수는 없죠. 바로 분석 설계된 그러한 테이블 또는 그러한 SQL 문장들을 만드는 개발자가 SQL 언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 SQL 언어의 장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자와 함께 개발자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QL 언어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장 튜닝의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